북쪽에 스승되시는 경자의자 선생님께 드릴 말씀입니다. 도는 공개되고 통제되어야 한다. 이 말씀은 큰 스님께서 50년대 후반에 잠시 총무원장 하실 때에 신심 있는 어느 제가학자 신도에게 공단의 발전책을 문의하셨는데 그 학자 신도가 일러진 말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후 큰 스님께서는 절 살림과 관계에서는 이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리 돼야 절 살림 사는 이들이 보호되고 교단이 발전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늘 희망 사항이었고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까닭은 힘이 적어서 공감대 형성 못한 제 탓이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H사 185톤, P사 105톤, OW 사건 해외 운전 뭐 이렇게 쭉 나열을 하셨는데요. 이게 그 원로회 오원스님들하고 연관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연관은 없어도 원로들은 최상층들이 지도층입니다. 응당이 그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는 그의 대응 조치를 충분히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그 총문 당국이나 중앙정회에 말씀하심이 원로회의 봐서는 당연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딱히 그냥 원로회 의원 중에 누가 이렇게 저지른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원로회의 직분상 그 부분은 꼭이나 짚고 넘어가야 된다. 재발해도 된데 그런 게 전혀 공론화되지 않았습니다. 사직 당국의 선처를 호소하신다 그랬는데 뭐 이런 그런 것들 뭐 서류나 이런 것들 접수를 언제 정도에? 이제 사직 당국에 이제 의뢰한다고 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그 비리가 해당 기관의 총무원이나 중앙정회에 선처를 잘 처리해달라고 부의하지 않으면 원로회의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상식적인 일반 그 종단 행정기관이 능력이나 의결기관의 힘으로는 자정되지 않을 소지가 크므로 해서 부득이 사직당국에 의뢰해서 불법으로 구성된 원로회의 개선을 촉발받습니다. 혹자들은 이 종단 문제를 내부에서 시정토록 하지 종단 외로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하면 합당치 않다고 합니다. 치유를 의뢰하는 것이죠. 그 심정으로 원로회의 국회 현상을 불법적인 것을 사직당국에 고발해서 사회법의 힘을 해도 잘못 구성된 원로의 시정을 촉발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쓴 원로회의에 지난해 원로회의에서 원로회 정식 회의에서 종단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소위원회에서 이제 몇 개월 준비를 하셨는데 그 안이 아마 지금 현 집행부에서 발언 안과는 거리가 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총무원에서 그 소위원회 원로들을 신상을 조사하고 그것이 조사 시작하기 전에 그분들이 신상 문제를 법보신문에 미리 자료를 줘서 법보신문에 보도된 자료도 있고 또 총무원 보고에서 조사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히 시정의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드립니다. 거론된 세 분은 시정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그분의 명예도 있고 또 그분의 소속 권사의 명예도 있고 교단의 이게 참 명예도 있고 그러니까 차차 다른 분들은 이제 사임하는 것을 차차 사임하는 것에 해서 합니다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도 안 돼서 세 분 중에 한 분이 이 비구별을 받았다고 한 사진을 제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부계를 받는 데는 필수적으로 60년대 60년 그 이후 58년 59년도부터는 이부계를 이제 설할 때는 계단 설치 허가를 청구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계단에 꼭 필요한 10분이 스님이 있습니다. 전계사 한 분하고 갈마사리, 도수아사리 한 분씩 3분, 그리고 7분이 증사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분이 10분입니다. 10분이 필요한데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앞줄에 이 8분이 있습니다. 앞줄에 8분. 앉은 분들이 이제 이 8분인데 이 8분 중에 이 대개는 이제 여태까지 증사를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있습니다. 맨 가세에 긴 집행을 짓고 있는 분이 이제 운어천 스님이십니다. 운어 스님은 한 번도 증사를 해보신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증사를. 그래서 제가 확신하는 것은 운어 스님과 옆에 있는 분은 증사가 아니십니다. 그리고 이 가세 분도 제가 눈이 아파서 잘 확인한 건 안 됐는데 이 운어 스님과 옆에 계신 분을 제하면 6분입니다. 이 6분으로는 3, 4, 7층이 구성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맨 윗줄 사진을 보시면 이분은 5조 가사를 수하셨습니다. 5조 가사를 맨 윗분은 비구는 비구에 받을 때 늘 대가사를 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가 비구 개첩을 가슴에 이렇게 안고 사진을 찍습니다. 비구 개첩을 이렇게 안고 찍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이 비구 개첩 안고 찍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밑을 보시면 이 공성사 금강재단 비구계 수지 기념 1972년 8월 10일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 사진이 잘린 그걸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이 발 밑으로 바짝 잘렸습니다. 대개 이런 글자는 그 사진 맨 밑에다 넣거나 맨 위로 넣거나 사진에 이 글자를 넣습니다. 이것은 이 사진과 관계없이 나중에 인쇄된 겁니다. 사진이 인쇄되지 않고 사진 잘라내고 긴 밑으로 찍은 글자입니다. 그러고도 또 이 당사자인 그 스님은 원로 스님은 또 다른 변이 있고 총에 다른 변이 있을 겁니다. 그 확실한 증거를 저는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실제 이제 비구를 받은 바가 없는 분들이 비구라고 하고 또 결격 사유가 있는 분들이 참화해서 사화할 때 일이기 때문에 H사 사건이라든가 P사 사건, 혹은 OW 사건, 혹은 다른 각종 그런 비리 부정이 있어도 원로에서 희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원로 이분들은 그걸 비리라고 이 교단이 발전하자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제시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상은 실제 저지른 사람이 그 문제가 있지만 앞장서서 그것을 되지 못하고 바르게 향도 못한 원로들에게도 지중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3분의 1 이상이, 3할이는 40% 이상이 문제가 있는 구성이라고 하면 원로 회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부패 현상입니다. 이것이 시정 안 되고는 종단이 백년하청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상탁 하부정, 위가 맑지 않고는 밑을 맑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느 스님이 좀 문제가 되는지 하고요. 이 사진은 스님께서는 너무 어떤 사진으로 그러니까 금강계단은 맞는데 실제로 3, 4, 7증이 이제 좀
안 됐고 총무원에 신고가 안 된 계단이기 때문에 이제 무효다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사진에서 그 스님께서 지적하는 스님이 어디에 있는 스님이고 좀 그 이제는 원로 의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스님께서 좀 법령을 말씀. 맨 밑에 그 가세뿐인 변미론 스님입니다. 예. 변미론 스님인데 그리고 이제 이 운어 큰 스님께서는 아주 종단이 그 도덕이시는데 집행이 지키고 계신 분, 한 번도 증서를 쓰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운어 스님과 운어 스님 옆에 분은 증사가 아니십니다. 이분은 아마 월산 스님이신 것 같고요. 아니십니다. 근데 운어 스님까지 옆에 분까지 하더라도 8분입니다. 8분으로 3, 4, 7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운어 스님과 옆에 분은 증사 스님이 아닙니다. 6분입니다. 6분으로는 3, 4, 7층이 필요하지 않고 이 이 오조가서 수사분 비구계를 받을 땐 대가서를 수합니다. 그리고 거의가 비구 개첩이 아마 접으면 그 함이 개첩이 요 정도 크기입니다. 요걸 대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것은 비구의 그 수계 기념 사진이 아니고 보시는 대로 이 글자는 대개는 사진 말미나 위로 넣습니다. 이 글자가 사진 안에 포함되지 사진을 잘라낸 그 밑에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 사진 맨 위에 금강계단이라고 되어 있는 그것은 보살계 할 때도 그걸로 금강계단 하고 그럽니다. 이 사진이 그때 보살계 할 때 보살계 할 때의 삼위계와 보살계 할 때의 사진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사 54년도에 삼위계를 받고 71년도에 비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승납 계산상 이건 맞지 않다. 율장에 의하면 비구에 받은 날로부터 승례이기 때문에 승납은 비구에 받은 이후로 계산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총문 당국자의 말이나 혹은 종회의원들 상당수가 얘기가 지금 종헌 종법으로 종단을 운영하는데 웬 놈의 율장이냐고 율장 부정령을 해요. 그러고 저를 이제 우리 조계종에서 율장과 종헌이 어느 것이 우냐고 당연히 우리 종단에서 종헌이 우위죠.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평승려가 아니고 원장 직원이 있는 사람. 그것은 율장으로 구성된 종단이요. 율장은 율장대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보조 규약이 종헌과 종법인데 보조 규약인 종헌이 우위라니 그거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설사 이것을 71년도에 비구계라고 하더라도 이날로부터 승납은 기산됩니다. 이것이 율장병신입니다. 그 전에는 예비승려지 승려가 아니고 승수되지 않습니다. 사미는. 스님 이 사진 중에 지금도 생전에 계시고 또 계신 분들이 좀 몇 분 있으면 좀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 여기 사진이 계신 분은 아무도 근데 맨 가게분은 모르겠습니다만 맨 가게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설사 살아계신다고 하더라도 운어스님 이하로는 증사가 아닙니다. 이쪽으로 보면 이쪽에 영암스님이시고 영암스님 누구세요? 네, 영암스님이시고 대의스님 대의스님 이 다음 분이 까만 이분 분이 서강스님 그 다음 분이 속주스님 다음 분이 동원스님. 스님 원로의 원로연 스님들 중에 40% 이상이 문제가 있는 구성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한 6, 7분 이상이 문제가 있다. 8, 9명이 논란되고 또 더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교단적인 계율상의 문제도 있고 그걸 넘어서 이제 일반 사회법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겠고 관련된 자료는
이 공무원 호흡이 충분히 있고 사표를 받았어요. 저희가 두라는 것만 3번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차차 하면 그분 권속들이 이 체면도 있고 종단 체면도 있고 다 될 겁니다. 예, 원장 스님이나 종회 의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린 것은 제발 이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3분 정리하고 나머지 분들은 하십시오. 그 공단의 최고 의결기구인 원로회의 의장 스님을 지목을 하신 건데요. 네. 향후에 사랑은 하겠습니다. 그것은 감당할 만해서 그분들이 조치하는 것을 보고 감당할 만해서 조치하는 것을 보죠. 원장님한테도 내가 말씀드린 것은 일상적인 행정력으로 이 원로회의 수습 못합니다. 이건 아주 비상식적인 그 방법이 하나면 안 됩니다. 제가 그 기폭제가 되겠습니다. 기폭제가 되겠다고요. 그런 이런 그게 아니고는 안 되니까 제가 기폭제가 되겠다. 그 다음에 수습을 하시죠. 되고 안 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되고 안 되고. 그리고 결혼을 발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되고 안 되는 건 그 대중이 그 많이 그 호응되는 문제는 되고. 문제가 있고 또 거꾸로 이제 그 호흡부에다가 재수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예, 있어요. 이제 그거를 그 문제를 호법국장에 쭉 얘기를 하더니 스님 이 자료를 주시죠. 호법부에 자료는 나보다 호법부에 더 많이 갖고 있지 않냐? 그 자료만 갖고도 충분히 정리할 수 있다고 나는 원장님한테 말씀드렸다. 근데 그걸 안 해. 원장 스님이 그 길을 터주셨어요. 교리나 전통의 또 일반 그 법원 그 판결 외에도 교리나 그 교단이 전통에 반하지 않고 그 규약에 위반된 것을 위반된 것이 교단 그 실권자들에 의해서 유린된 경우는 사회법원에서 그 판결함이 타당하다고 하는 그 판례도 상당히 있어서 아무런 그 가치를 느끼지 않고 지금 현직 원장 스님이 그런 이 제소한 예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걸 하지 않습니다.